창의적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만 안다는 딱홈 스튜디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맨날 특별하대 오늘은 세운상가에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핸서라고 필름룩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도와주는 플러그인인데요. 뭐 파이널 컷,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리졸브, 에펙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핸드폰으로도 디핸서라는 앱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사진을 찍으면 필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죠. 디핸서를 사용하면 어떤 렌즈, 어떤 카메라를 써도 굉장히 느낌 있는 필름룩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보고 있는 것도 제가 컬러 그레이딩을 해서 업로드를 할 텐데, 일단은 여기에 굉장히 그레인이 많이 껴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일단은 필름룩의 첫 번째 매력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뭔가 뽀얗게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스트 필터를 낀 것 같은 그런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이라이트 구간에 굉장히 플레어가 많이 껴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색감도 약간은 뭐 물 빠진 것 같은 그런 아마 색감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게 이 디핸서만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운상가에서 여기 김희구님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그런 요런 영상들을 담고 그것을 컬러 그레이딩 하는 과정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프로모션 쿠폰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함께 가보실까요? 갑시다. 좋아. 오늘 4도예요. 차가 먼저 도착하는 걸 찍을 거거든요. 오늘은 35mm 렌즈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35mm 내에서 모든 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매뉴얼 포커스 맞춰놓고 자, 일단 여기까지 샷을 찍어 놓고 피고가 차에서 시동을 끄고 내리는 걸 연습을 할 겁니다.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조리기를 살짝 열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노출이 맞춰지지 않죠. 불을 켜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적정 노출이 나옵니다. 포커스를 맞추고요. 액션. 컷. 모니터링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걸 연출을 할 건데 거기 계세요. 액션! 팔로우 샷으로 널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사이드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길 따라서 이렇게 하면 다양한 구도를 활용을 해서 피구가 차에서 내려서 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가슴팍에 부딪히듯이 와야 돼. 갈게. 카메라 롤, 레디, 액션. 화면을 걸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서봐. 액션. 컷! 짧게 핸들드 세팅을 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런앤건 스타일의 리그를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고 제대로 찍을 수 있나? 이거 맞아? 그거 이제 오즈모 포켓은 손에 꼭 주시고,
리뷰를 찍기 위해서 간단한 스토리를 입혀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꽤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새온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연출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콘트라스트를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하는 재미가 있어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편집하는 방법, 그 디핸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따뜻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일상 속 모든 것에 트렌드가 있듯 영상에도 트렌드가 존재하는데요. 근래 영상 쪽에는 때 아닌 필름룩 붐을 일고 있습니다. 필름룩은 우리의 아날로그 감성을 건드리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같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인데 왠지 이 사람의 결과물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컬러 그레이딩 과정에서 필름룩을 입히게 되는데 럿, 그레인, 블루밍, 더스트 레이어 등 다양한 프리셋을 만지게 됩니다. 당연히 편집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디핸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기종별 60개가 넘는 필름 프로파일이 존재하며 그레인, 할레이션, 블룸, 비네팅 등을 아주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각설하고 이번에 촬영한 결과물에 필름룩을 입히는 과정을 보여드리며 디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디핸서의 모든 기능을 다루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촬영한 결과물에 작업하는 과정을 담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먼저 촬영한 푸티지를 불러와야겠죠? 불러온 영상 위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생성해줍니다. 해당 레이어에 디핸서를 적용합니다. 벌써 뭔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인풋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디핸서의 디테일에 놀랐는데요. 소스를 누르면 다양한 색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추스 카메라를 선택하면 하단 카메라 셀렉트란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보이시나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 기종과 픽처 프로파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촬영한 카메라의 기종을 선택합니다. 만약 일반 촬영을 했다면 렉 709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니 시네마라인 FX3 ISO 12800을 선택했습니다. 익스포저 컴프에서 적정 노출을 맞추고 템펄처와 틴트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땐 필름의 이네이블을 잠시 꺼두는 게 좋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더 정확한 필름 본연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름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데요. 디핸서가 필름에 얼마나 진심인가를 느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무려 63개의 필름 프로파일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니카 인프레사 50 필름이 가장 취향에 맞더라고요. 흔치 않은 IS 50의 저감도 필름입니다. 그래서 야간 촬영에는 다소 부적격인 데다 타 필름에 비해 컨트라스트가 낮은 편이지만 이는 후보정에서 커버할 수 있고 입자의 질감이나 블루와 마젠타 색감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 필름의 현상 과정에서도 노출값을 커버할 수 있는데 디핸서도 푸시와 풀로 스톱을 조절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저는 따로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익스펜드입니다. 촬영된 결과물에 따라 검은색과 하얀색의 밝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코니카 인프레사 50의 특성상 영상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졌으니 저는 블랙 포인트를 -3 줘서 어두운 영역을 살짝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필름 디벨로퍼입니다. 먼저 이네이블로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깊이감을 더하기 위해 컨트라스트 부스트를 10 올리고 컬러 부스트도 20 올려서 채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필름 컴프레션입니다. 이네이블로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임팩트는 하이라이트의 압축 정도를 조절합니다. 필름룩의 경우
미스트 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하이라이트 구간에 플레어가 발생하는데 임팩트 값을 올리면 하이라이트가 압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건물 라이트의 디테일이 많이 뭉개졌으니 90 정도 올려서 디테일을 살리겠습니다. 화이트 포인트는 하이라이트 구간의 콘트라스트를 조절하게 됩니다. 값을 내릴수록 대비가 사라지며 밝은 영역의 디테일이 뭉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90 정도 주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압축하며 떨어진 채도는 컬러 덴시티로 조절하면 됩니다. 컬러 헤드는 CMY 컬러와 톤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이네이블로 기능을 활성화하고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파란색과 마젠타가 살짝 튀는 느낌이 있으니 연두빛에 빛바랜 색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톤을 20 정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필름 그레인입니다. 필름의 작은 입자들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기존 단순한 입자 패턴의 레이어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디엔서의 그레인 질감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세밀하게 입자의 크기와 톤,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또는 다양한 판형의 필름 감도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판형 면적이 큰 65mm를 선택하면 입자가 작고 반대로 8mm는 입자가 큽니다. 또 ISO가 높을수록 안부의 노이즈가 더 많아집니다. 코니카 임프레사 50은 입자의 질감이 좋아서 사실 그레인을 따로 만질 필요는 없지만 야간 촬영 특성상 안부의 노이즈가 도드라져 보이니 65mm ISO 50을 선택해 더 고운 입자를 표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할레이션입니다. 이네이블을 누르는 순간 광원의 경계에 불그스름하게 후광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필름룩의 색감을 따뜻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래 할레이션은 필름의 화학적 처리로 생겨나는 현상인데 이를 디지털로 구현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레인과 마찬가지로 판형 면적이 낮을수록 할레이션의 정도가 진해집니다. 저는 설정을 따로 만지지 않고 활성화만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블룸입니다. 이네이블로 기능을 활성화하면 미스트 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광원의 주변빛이 번지게 되는데요. 선택하는 면적에 따라 번지는 양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바로 전에 활성화한 할레이션으로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이 많이 날아갔으니 블룸은 65mm, 75mm로 설정해 빛 번짐을 최소화했습니다. 다음은 필름 데미지입니다. 말 그대로 필름에 생긴 데미지를 뜻하는데요. 실제 필름을 다루게 되면 기스나 먼지 같은 것들이 묻기 마련인데 이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네이블로 기능을 활성화하면 전에 없던 스크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필름 데미지에서도 디엔서의 디테일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스크래치나 더스트가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수천 개의 필름 샘플에서 스크래치의 생성과 변환을 분석하고 이를 알고리즘화해서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프레임의 장면이지만 영상의 노출값을 바꾸면 데미지의 형태도 다르게 구현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35mm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입니다. 프린트는 필름을 적용한 후 인쇄 단계에서 노출 보정이나 매체 특성을 반영한 단계입니다. 저는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토널 컨트라스트 값만 5를 줬습니다. 디엔서의 세팅이 끝났습니다. 원본과 결과물을 비교해 볼까요? 어떤가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소니 FX와 삼양 VAF 35mm 렌즈만으로 이런 필름룩을 구현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심지어 세팅한 값을 럿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추후 복잡한 세팅을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이전 세팅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약간의 욕심이 생겨서 별도의 컬러 그레이딩 작업까지 진행했는데요. 추가 작업을 빠르게 말씀드리면 루미트리 컬러를 이용해 템퍼처 13, 세츄에이션 110, 하이라이트 30, 섀도우 -20, HSL 세컨더리를 이용해 하얀색을 추출한 후 템퍼처를 20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뜻한 야경의 밤하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종본입니다. 디엔서의 사용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디엔서 플러그인 자체가 무겁다는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꾸준한 업데이트로 최근 버전은 제가 사용하는 데에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21년형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엔서는 유료 플러그인입니다. 평생 구독권의 가격은 449달러로 한화 약 58만원 정도인데요. 1년간 월 48,000원씩 지불하면 고퀄리티의 필름룩을 평생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 제작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딱콩 스튜디오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구매하실 때 프로모션 코드란에 DDAKONG 딱콩을 기재하시면 10% 할인된 금액인 404.10달러, 한화로 약 52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1년 기준 월 43,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와 코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작성해 두겠습니다.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내 컴퓨터로 작업이 가능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면 무료 체험판을 2주간 경험한 후에 구매를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엔서에서 12월 15일까지 컬러리스트 어워즈 2023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엔트리에 영감을 주는 다양한 출품작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엔서를 활용한 영상 제작을 준비해봤는데요. 유용한 플러그인을 사용해볼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디엔서 관계자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디엔서를 활용해 나만의 매력적인 필름룩 영상을 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